자, 중간고사 끝나고 여기서부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부분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멀티테스터기 사용법 때문에 저항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진짜 시험 범위는 이거 축전기 이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 전에 나머지 서머리 하는 단계니까 뭐 설명 엄청 자세히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정리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축전기를 시험 문제를 내고 제가 시험지를 한번 쳐다봤는데, 보니까 선택형 1번, 2번 그리고 서술형 1번이 축전기 관련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서 총 8점, 그리고 서술형 1번에서 8점에서 총 16점이 여기 축전기,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 총 16점짜리 해당하는 문제들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친절한가? 아무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원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건전지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래 여기가 지금 회로가 끊겨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이가 그냥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로가 끊겨 있어서 스위치를 닫더라도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지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금속이에요. 금속이면 자유전자가 충분히 있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건전지 연결을 하면 여기 있던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는 플러스가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그래서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충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축전기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전할 때는 연결하면 이제 전원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저항을 연결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V만큼 이제 저항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이차가 없어질 때까지 전하가 계속 움직이는,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축전기랑 건전지 가지고 축전기를 충전한 다음에 LED에 불 켜는 것까지 직접 확인도 수업 시간에 해봤었죠. 자, 그리고 같은 전이차에서 전하량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축전기, 이거 이제 축전기 어떻게 보면 스펙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압당 단위 전압당 얼만큼 전하를 많이 모으냐, 이게 결국 축전기의 스펙이 될 거고, 우린 그거를 전기 용량 C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 전기 용량은 이 사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넓이는 크면 클수록 많이 모을 수 있다 라는 결과. 그래서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D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는 이런 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 건데, 점전화 같은 경우에 얘가 주변에 만든 전기장의 크기는 R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R에 반비례하고요. 그 면전화는 어디든 그 전기장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면으로부터의 이 거리에 따라서는 전기장 차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전기장의 크기는 이 전기력선의 간격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얘는 보면 점점 이렇게 벌어지니까 전기장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구나, 얘 같은 경우도 전기장이 점점 벌어지니까 점점 작아지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면적, 그러니까 평평한 면에서 만드는 전기장은 그냥 쭉쭉쭉 면적에 수직하게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리차가 항상 일정한 이 표면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그래서 전기장이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뭐에 비례하냐면 여기에 얼마나 전하가 많이 몰려있냐, 그러니까 전하 밀도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하 밀도는 면적당 전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아까 전기 용량의 스펙을, 축전기의 스펙, 다시 말하면 전기 용량이 단위 전압당 얼만큼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냐 라고 해서 우린 그걸 이제 전기 용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V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V가 전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 부르는 것처럼 이때 h는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중력장의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이거랑 관계식이 똑같아요. 질량 대신에, 왜냐하면 중력은 질량의 힘을 받는 주체인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전하가 힘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질량 대신에 전하를 쓰고요. 중력장 대신에 전기장 쓰고요. 그리고 거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D가 단위 전하당.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Q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Q분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ED.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전위 V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V가 얼마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기장에다가 이 거리 D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E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Q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Q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축전기의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언제까지 충전이 될 거냐면 이 건전지의 전압만큼 충전이 돼요.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딱 그만큼은 충전이 될 텐데 이 V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전기장 곱하기 D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장이 커질 만큼 커져서 V가 건전지의 V가 될 때까지. 그래서 D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E는 늘어나요. E가 늘어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전기장은 여기 있는 전하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D가 줄어들면 E가 늘어나는 꼴이고 그건 곧 Q가 늘어난다는 꼴이에요. 근데 Q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똑같은 부위에서 Q가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결국 전기 용량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내릴 거냐면 이겁니다. 전기 용량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D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면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다른 회로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절연체, 우리 이거 절연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절연체,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주어지면 유전 분극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할 거니까 이쪽으로 좀 당겨지고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재정렬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것들은 상쇄돼서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부에서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축전기에 지금 충전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래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충전이 되면 윗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길 건데 유전체를 이거를 여기로 퉁 이렇게 넣어버리면 유전체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마치 이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없는 효과. 그래서 알짜 전기장이 오히려 작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전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었는데 유전체를 넣음으로써 지금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E가 작아진 꼴이에요. 자, 그런데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안 했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지만 이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건전지가 V면 이 축전기 내부도 다 V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E가 작아졌으니까 이 관계식을 생각하면 E가 작아졌으니까 V가 작아진 꼴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리는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에 이 V를 원래의 V로 맞추고 싶으면 E를 늘려야 돼요. 근데 E가 늘리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평면판에서 전기장은 이 전하랑 관련이 있습니다. 전하 밀도랑. 그래서 결국에 결론을 내리면 유전체를 넣으면 E가 늘어나야 되고 E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하가 충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전압이 V로 맞출 수 있다. 결국 축전기 내부에 유전체를 넣으면 충전된 전하량이 늘어난다는 소리고요.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건 같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전하량이 늘어나는 경우니까 결국 전기 용량이 늘어난 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아까 C가 전기 용량이 두 극판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이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전체랑도 관련이 있어서 결국 이건 유전율 곱하기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일 때 전기 용량의 크기,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제 다시 공식을 유도하기보다는 이제 써먹는 거,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서 외웁시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이거는 저항하고 정반대예요. 보통 저항은 직렬 연결 둘이 그냥 더하면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됐어요. 이런 관계식.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뭐 C1 더하기 C2분의 C1, C2가 C 토탈이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병렬 연결일 때가 오히려 그냥 둘이 더해주면 되는 꼴이다. 왜냐하면 이게 직렬 연결이면 마치 이게 이렇게 극판 사이 거리가 벌어진 꼴이고요. 병렬 연결하면 극판이 오히려 이렇게 극판 넓이가 넓어진 꼴이라서 오히려 전기 용량이 증가하고 이때는 감소한다. 이렇게도 간단하게 얘기도 해줬던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 할 때 꼭 여기 있는 2분의 1 잊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는 Q는 CV라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 식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Q 대신에 CV를 써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V를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에너지가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 문제 한번 몇 개만 풀어볼게요. 여기에 왜 별이 있을까? 왜 별이 있지? 이유가 있을 텐데 별이 있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전기 용량 물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T를 T로 늘렸다. 그럼 전기 용량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사실 전기 용량 C가 D분의 A 꼴이니까 뭐야 T 늘어났으니까 전기 용량 줄었네요 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전하량, 전이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그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전기 용량, 이게 지금 최종 질문인데 1번이긴 한데 최종 질문은 어떻게 답할 거냐면 요 식으로 답할 게 아니라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이 아니라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이래요. 충전을 완전히 시켰어요. 근데 그때 A에 충전된 양이 Q래요. Q 여기 나왔죠. 그 전기 용량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C0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거리는 D고요. 여기에 지금 전압이 완전히 충전시켰으니까 이때 전압이 V가 걸려 있겠죠. V. 그래서 지금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기장 생기고 있을 겁니다.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는. 자, 그런데 회로를 끊고 나서 이거를 ED로 늘렸어요. 자, 그러면 회로를 끊었으니까 전류 흐르면 안 되죠. 전류가 흐르면 안 되니까 전하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Q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3개씩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Q, 여기도 마이너스 Q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Q였다면 이 Q가 딴 데로 못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걸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충전된 전하량은 옮기고 나서도 이걸 ED로 넘기고 이렇게 늘리고 나서도 Q 그대로일 거예요. Q 그대로. 이유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못함으로. 그래서 Q 그대로고요. 그럼 전이차가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Q가 일정합니다. Q가 일정하다는 건 결국 전기장이 일정하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전기장이 Q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일정해요. 자, 그러면 극판 사이 전위를 생각해보면 우리 V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였거든요. 근데 E는 일정한데 T가 2배가 됐잖아요. 결국에 V가 2V로 증가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됐는지. 자, 전기 용량 C는 Q 나누기 V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생각하면 Q는 CV인데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왔냐면 얘는 안 바뀌었어요. 얘는 일정이에요. 근데 V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C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V는 증가했지만 하지만 Q는 일정한 상황이니 결국 전기 용량 C가 감소한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전이차랑
전하량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요식 쓰면 안 돼요. 요식 말고 이렇게 전하량과 전이차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살짝 수업 시간에 바꿔서 했거든요. 이번엔 스위치를 닫은 상태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겁니다. 스위치를 닫았기 때문에 이 건전지랑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풀 충전되면 이때 전압차가 V일 거예요. 근데 닫고 계속 움직였으니까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어차피 A에 풀 충전된 건 V만큼 충전돼요. 그래서 여기도 V입니다. 그래서 극판 사이 전이차는 V에 V. 이유는 계속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므로. 그럼 V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V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Q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V는 이 T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일정이에요. 근데 T가 증가했죠. 그러면 E는 감소해야 되겠죠. 근데 E가 감소했다는 건 결국 Q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여기 전하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3개 있어서 마이너스가 3개 있어서 이렇게 화살표 전기력선이 3개 있었는데 지금 E가 감소했다는 건 이 화살표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살표 간격이. 그래서 결국에 여기 화살표 하나가 이렇게 없어진 꼴. 전기장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전하량도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E가 감소한 꼴입니다. 그래서 그럼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겠죠. 지금 V는 일정. 그런데 Q가 감소했네요. 결국 C가 감소한 꼴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량과 전이차를 비교해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당하는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를 다 풀어주면 너무 친절할 것 같긴 한데 2개만 풀게요. 그냥 다 풀겠습니다. 해보자. 빨리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A의 전기 용량이 C0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 용량식이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C0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축전기의 면적, 거리 다 같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 같으니까 결국 유전율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얘는 유전율이 2, 얘는 3, 얘는 6이니까 결국 P는 2분의 3C0일 거고 얘는 3C0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기 용량은 2분의 3C0, 얘는 3C0.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전된 전하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잘 보세요. 얘가 V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로 충전이 될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로 충전이 될 거예요.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얘가 3개면 얘도 3개겠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3개면 얘가 3개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전자들은 누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는 여기서밖에 못 와요. 선이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전화랑 여기 전화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렬된 전화는 여기가 QB라고 하고 여기를 QC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A랑 B랑 항상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3개를 그렸지만 사실은 A랑 B의 전화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B랑 C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V면 지금 A가 V가 걸리겠죠. 병렬 연결이니까 A 전체에 V가 걸릴 거고 그 BC 전체에 V가 걸릴 거예요. 여기 전체에 멀티테스터기로 여기 재면 이게 딱 V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그때 가상 실험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일단 쉽게 하는 방법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두 개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3C0랑
3C0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세요. 그게 얼마냐면 직렬 연결이니까 역수로 더하는 거 기억나죠? 그럼 3C0분의 2 더하기 3C0분의 1이 전체 전기 용량 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아주 우연히도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냐면 A는 C0가 있고요. 그리고 BC 합친 게 또 C0예요. 그래서 이렇게 V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에 V 걸리고요. 여기에 V 걸리고 여기도 V 걸렸던 소리죠. 그러면 지금 A에 충전된 전압 크기를 여기를 지금 Q0라고 했어요. 여기가 Q0. 그럼 여기도 Q0 걸린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살짝 지우고 정리를 하자면 여기도 Q0가 지금 충전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충전된 전화량은 둘 다 Q0. 그래서 얘도 둘 다 Q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걸린 전압 얼마나 물어보면 A는 그대로 V고요. BC 합친 게 지금 얼마냐면 V예요, V. 자, 근데 얘네 둘이 같다는 거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Q는 CV 이 관계식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에 걸린 전압을 VB라고 할 거고요. C에 걸린 전압을 VC라고 한다면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VB 더하기 VC가 전체 전압 V겠죠? 근데 이제 이거 생각을 하면 Q0가 그러니까 B에 정자된 전화량이 Q0인데 얘가 여기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3 C0죠. 그러니까 2분의 3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C의 전기 용량은 3C0의 VC. 이렇게 둘이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B랑 C랑 둘 다 전압가 Q0로 같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는 거니까 지금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해 버리면 VB가 2VC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 하나랑 그리고 이 관계를 이용하면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2배여야 되니까 얘가 3분의 1 V고 얘가 3분의 2 V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네요. 실제로 맞는지 생각을 해보면 좀 더러운데 좀 깨끗하게 지우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예요. 얘가 현재 C0인데 V가 걸려있고 Q0가 지금 충전이 돼 있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C0고 현재 3분의 2 V가 전압이 걸려 있어서 얘네들의 곱이 이제 Q0가 전화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약분 다 돼서 이렇게 되니 이거랑 또 여기도 지금 Q0가 C0 곱하기 V니까 이런 관계니까 얘도 둘이 곱하면 이렇게 관계 되는 거. C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량이 3C0니까 여기에 3분의 1 V만큼 갖고 있어서 얘도 Q0에 해당하는 전압을 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전압 얘는 V, 얘는 3분의 2 V, 얘는 3분의 1 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지금 A V고요. 여기 스위치 닫았고 완전히 충전시켰으면 여기도 전압이 V 되겠죠. 그러면 관계식 여기서 전기 용량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Q는 CV에서 C는 V분의 Q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전 이제 이걸 끊고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제 전화가 지금 A가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건데 닫는 순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제가 2분의 Q가 됐을 때 저항에서 소비 전력 얼마냐? 소비 전력은 사실 V 곱하기 I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고요. 이제 I 대신에 다르게 사용해 보면 여기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V는 IR 여기서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어서 R분의 V 제곱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면 얘가 지금 Q거든요. 여기 V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버리면 이게 일종의 건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V만큼 건졌으니까 V만큼 해당하는 전압을 걸었으니까 이 R에서 V나 IR에 해당하는 전류가 슉 흐를 거예요. 근데 여기 충전된 전압가 2분의 Q가 되면 Q는 CV인데 얘가 절반이 되면 얘도 같이 절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용량은 내가 몇 전압 걸어줬다고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가 아니에요. 이 전기 용량 C는 결국 거리당 면적이 얼마나 크냐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물론 안에 유전체를 넣어주면 바뀌겠지면 저 D랑 A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전기 용량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결국에 Q가 절반으로 줄면, 얘가 절반으로 줄면 V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얘가 절반으로 줄다 보니까 얘가 2분의 V가 될 때 R에는 절도 정확히 절반이 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지냐면 R분의 V 제곱인데 처음에는, 근데 얘가 2분의 Q가 되면은 전압도 절반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빨리 볼게요. V, 그리고 얘는 2고요. 얘는 4인데 거리가 얘가 2D, 얘가 D입니다. 그럼 C 관계식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실 수 있냐면 B가 A보다 전기 용량이 4배 더 커요. 왜냐면 A가 2배인데 거리도 2배 더 짧으니까. 그래서 얘를 4C0, 얘는 그냥 C0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충전을 해서 V만큼 충전시켰으니까 여기에 V만큼 전압이 걸려있을 거고, 그때 여기 저장된 전화량을 Q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위에가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 이렇게 충전이 돼 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결을 끊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건데, 언제까지 전류가 흐르냐면 결국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높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흐를 거니까 결국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VA, 여기 VB라고 한다면 VA가 VB가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어떤 거 우리가 주목해 줘야 되냐면, 여기는 플러스 Q의 일부가 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QA가, 그러니까 나중 전화량을 여기를 QA, 여기를 QA, 여기를 QB라고 한다면 QA 더하기 QB, 그러니까 원래는 총 Q였는데 그 중에 일부가 Q, 여기 B로 넘어가서 QB가 되고 A는 그만큼 감소해서 QA가 됐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건 원래 저장된 전화량 Q랑 같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Q는 CV, 이거 관계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QA는 A의 전기 용량 C0에다가 VA일 거고요. 그리고 QB는 B의 전기 용량은 4C0잖아, 4배라고 했으니까 VB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 둘이 더한 게 Q랑 같다. 그럼 둘이 더해주면 이거 두 개를 더할 건데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것도 같다고 놓으면 그걸 같은 걸 이제 V, 만약에 V0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5C0 V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VA랑 VB를 그냥 V0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QA는 지금 C0 V0니까 Q가 5 이거라서 얘는 5분의 1Q, 그리고 얘는 5분의 4Q. 그러니까 A가 Q만큼 갖고 있었는데 5분의 4가 넘어가서 얘가 이제 5분의 4Q가 되고, 그리고 얘는 5분의 1Q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이거 지저분한 걸 좀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반에 아직 B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A한테만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압이 V고요. 그리고 Q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Q에 해당하는 전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총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이게 만약에 A 축전기라면 QV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E0라고 했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나눠 갖게 됐냐면 A랑 B가 A가 A, 얘가 B라고 한다면 얘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나눠 갖게 됐냐면 A한테는 전압이 얼마 걸렸냐면 V0 걸렸어요. V0. 여기도 V0 걸리고 5분의 1Q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V0 걸리고 5분의 4Q 걸렸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이제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10분의 1 Q V0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4Q V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V고 얘는 V0니까 V랑 V0의 관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Q는 CV니까 지금 A의 전기 용량은 C0 그리고 V0 죠. Q는 CV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인데 처음에 초반에 A 같은 경우에 A의 전기 용량이 C고 C0고 건전지 전압 V였을 때가 얼마였냐면 Q0라고 했거든요. Q죠. Q. Q라고 했죠.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V일 때 Q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C0, V0는 5분의 1Q라는 소리는 결국 얘네 둘이 5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V0가 얼마냐면 얘가 5분의 1V다. 얘가 5분의 1V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결론이 얘가 50분의 1QV고요. 얘는 50분의 4QV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처음에 B로 넘기기 전에는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나눠 가졌고 나서는 에너지를 요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더해봤자 꼴랑 얼마밖에 안 되냐면 10분의 1QV 밖에 안 돼요. 50분의 5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얘가 E0로 없으니까 5분의 1, 2제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럼 5분의 4는 어디 갔냐? 여기 저항에서 여기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소비된 에너지 얼마다? 5분의 4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16점 문제 나올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기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는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하세요.